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속에 입는 옷은 무조건 흰색을 입는다. 명찰을 교복에 꿰매 부착한다. 투블럭 헤어스타일은 절대 금지다. 라는 교칙이 적용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인권 침해라고 언론이나 인권단체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여학생들의 속에 끈을 꺼내어 직접 확인하는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 다시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이 나섰습니다. 일본과 일본인들을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네요. 사가현의 변호사회에서 도대체 이런 학교 교칙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과 제안을 13일에 사가현 교육위원회 등에 보냈습니다. 사가현의 학교 22개 교를 조사한 결과 교사가 학생의 복장을 안에까지 직접 확인하는 지도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중학교는 여학생들에게 상의를 탈의하게 해서 안에 있는 끈을 직접 꺼내서 색상을 확인합니다. 또 많은 학교들이 투블럭 헤어스타일 금지 등 교복과 헤어스타일에 남녀별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개인별, 문화별 종교적 차이와 배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가방과 머리끈의 종류와 착용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칙에 대한 표면적인 근거는 여학생들이 안에 입는 옷의 색상이 화려하거나 튀면 학생들의 이미지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게 보이고 그로 인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투블럭 헤어스타일도 야쿠자 같은 집단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게 하기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무조건 흰색을 입어서 가시적으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은 반듯한 헤어스타일로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 이미지를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학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의 일탈과 개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예 생각 없는 모질이 순둥이로 만들어서 충성된 일본 국민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가현 변호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런 관행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단체들은 학교의 교칙을 일정 부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학생들이 안에 입는 옷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고 교사들이 직접 꺼내서 확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흰색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화려하게 비치는 색상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여학생의 인권을 모독하는 확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왜 안에 어떤 색상을 입었는지를 직접 끄집어 내보면서까지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칙을 가진 학교는 여자 선생이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옷을 다 벗는 것이 아니라 블라우스 깃 사이로 당겨서 색깔을 확인하고 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당연히 변호사회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누군가에게 이런 검사를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단순히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회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투블럭 헤어스타일 금지, 교복 착용 시 목도리 착용 금지, 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른 복장 스타일로 꾸며주는 교칙,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일절 금지, 교복 상단에 이름표를 꿰매어 부착하는 것 등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복에 눈에 보이는 이름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인들에게 이름을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도리어 특정 집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제안서에서 현대사회에서 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달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호 이해의식을 함양하도록 학교가 먼저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여학생들의 끈 색상을 직접 확인하는 학교가 늘어난 것입니다. 2016년도에 도쿄의 중학교에서 속에 입는 옷은 흰색이어야 한다 라고 강요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색상으로 적발이 되면 수업에 참가를 하지 못하고 경위서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복 상의를 탈의했을 때 안에 비치는 색상이 어두운 그늘이거나 다른 색상과 겹친 듯한 그림자들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도쿄의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 착용 규정뿐 아니라 어떤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는지와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금지하고 허용할지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 시의원이 확인한 학교 교칙에 의하면 안에 입는 옷은 흰색 이외의 다른 색상은 되지 않고 이미지와 글씨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옷도 입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들은 여학생들의 순수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교육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권장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까 지나치다.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치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아, 저 여학생은 흰색을 입고 있지 라고 상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의원들이 한 이 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지나친 상상력의 엉뚱한 반론 같습니다. 일본 교육청 관계자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엉뚱하고 뜬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도쿄 교육청장이 의회에서 학교 헤어스타일 규칙에 대한 답변에서 바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하면 사건에 연루되거나 사건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질의를 한 이케가와 유이치 의원은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하면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정말 놀라운 답변이다.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하면 공경에 처하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설사 남학생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해도 헤어스타일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케가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내용을 게재했고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되면서 사회적인 논쟁이 된 것입니다. 이 SNS에 수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이런 규정이 남아있나, 나도 학교 다닐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시대에 동떨어졌다. 헤어스타일은 개인적인 표현의 한 형태이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학칙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면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고 자녀인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끈 색상을 확인당하는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 일본인 학부모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이 아무리 인권 수호와 정의를 외쳐도 일본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이런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지지하고 불의와 몰상식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식품 안전에도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는 전문가 및 소비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제품, 특히 식품을 구입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쓴다. 여러분은 수입품이 자세히 조사되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지는 않지만 다음 20가지 위험한 품목이 지금 당신 부엌에 숨어있는지 모른다. 1. 대구. 믿건 말건이 흔한 물고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절대 최악식품 중 하나이다. 수천 마리의 대구를 우물과 쓰레기가 있는 조그만 공간에 처박아 넣어 높은 독성 물질을 가지게 한다. 2. 달걀. 중국에서 수입된 달걀로 스크램블하기 전에 2번 생각하시라. 중국의 공장은 달걀에 탄산 칼슘과 파라핀을 사용하여 달걀이 위험한 독성을 가지게 한다. 3. 양고기. 2013년 중국 경찰은 900명을 체포했는데 그들은 쥐고기를 양고기로 팔고 있었다. 경찰은 약 2만 파운드의 부패한 쥐고기를 압수했다. 4. 포도주. 당신이 포도주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중국집 포도주는 피할 것이다. 분명 정상적인 포도를 쓰는 것을 알 것이나 설탕, 염색약과 인공향도 먹을 것이다. 치어스. 5. 차.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차 생산국이만 독성 화학 물질 29종이 여러 브랜드에서 발견되었다. 다행히도 이 중 어느 것도 다른 나라에 수출되지 않았으나. 6. 산업용 염분. 수년간 산업용 염분이 식탁의 소금으로 중국 전역에서 팔렸다. 이 산업용 소금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갑상선 기능 이상과 생식기에 문제를 가져다 준다.
7. 수박. 중국에서 수출되는 많은 수박은 성장 촉진을 위하여 높은 농도의 농약으로 덮여있다. 아프지 않으려면 지역 농산물을 사시라. 8. 틸라피아 양식어. 공장에서 양식되는 배구처럼 이 물고기도 독성 화학 물질이 가득 찬 좁은 양식장에서 빽빽이 자란다. 화학 물질을 호흡한 물고기가 당신 식탁에 오른다. 9. 쌀국수. 중국인들은 국수를 좋아하는데 수입한 쌀국수는 피하시라. 일부 공장은 국수가 신선하게 보이기 위하여 이산화 이황을 사용한다. 이 화학물질은 암을 일으킨다. 10. 돼지고기. 사람들은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중국에서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 2배 비싸다. 그래서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돼지고기에 풍사를 첨가해 소고기처럼 보이게 한다. 11. 마늘. 중국의 마늘 농장들은 마늘이 상점으로 가기 전에 화학 성분을 코팅한다고 한다. 캐나다 마늘과 중국 마늘을 먹어보면 즉각 맛의 차이를 알 수 있다. 12. 버섯. 식품 검사관이 중국에서 오는 버섯을 검사할 때 그들은 종종 부패한 버섯 덩어리를 발견한다. 일부 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에 유기농이라고 써붙이기도 한다. 13. 플라스틱 쌀. 중국의 식사는 거의 쌀이기 때문에 쌀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인가? 천만에다. 많은 공장들은 암을 일으키는 합성수지를 넣는다. 14. 우유. 멜라닌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화학성분인데 수입 우유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제는 커서 최근 6명의 아이가 사망했고 30만 명이 크게 앓고 있다. 15. 사과 주스. 놀랍게도 미국에서 팔린 사과 주스의 50%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사과가 가공되기 전에 항상 많은 농약이 뿌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다. 대신 물을 마시라. 16. 캐비지. 여름철의 높은 기온 속에서 중국 농부들은 캐비지가 신선해 보이도록 높은 독성 포르말린제를 뿌린다. 손대지 마셔. 17. 완두콩. 콩에게 기회를 주어라. Give peace a chance라고 말한 게 존 레논 아니었나? 중국에서 온 완두콩에게는 기회를 주지 마시라. 2005년 식품검사관은 수천 개의 완두콩 캔에서 인공색소가 칠해진 가짜 완두콩을 발견했다. 18. 블랙페퍼. 유명한 중국집 블랙페퍼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맛을 볼 기회가 있으면 아마 패싱할 것이다. 일부 중국인들은 단단해진 조그만 진흙 덩어리를 판다. 19. 식용유. 중국의 대규모 식품회사 하나는 수천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올리브유를 재활용하여 팔기로 구역질라는 결정을 내렸다. 몸에 저 하늘의 슬픔이. 20. 치킨. 중국에는 조류 독감과 기타 식품에서 생기는 병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래서 수입 치킨을 보면 방향을 돌리시라. 살모넬라를 구입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한편 차로 달여 마시는 등 일상에서 식품용 원료로 자주 쓰이는 중국산 구기자가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안전성 입증 책임을 지도록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 약용작물 생산 농가는 식약처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강화된 수입 기준을 다른 약용작물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용 수입 약용작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 사례도 빈번, 유통이력 관리 시행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3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 함률이 높거나 국내 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 명령은 현재 구기자를 포함해 혼재 건조어육, 능이버섯 등 15개 품목이 지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접한 구기자 산지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품목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구기자 못지않게 다른 품목도 잔류농약 등 안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보경수 청양구기자농협조합장은 국내산 구기자 농가의 경우 저농도의 농약을 사용하거나 대다수가 객 인증을 받아 철저한 생산, 유통 관리를 하고 있다.